최종인 원장입니다. 저와 함께 쪽집게 특강 강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수록된 문제들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에 출제되었던 문제들로서 100%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선별한 것이고요. 특히나 이 문제들의 특징, 1타 3피, 제가 한 문제를 통해서 세 문제를 공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를 좀 잘 해주세요. 제가 그 1타 3피, 즉 한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명할 건데 필기를 잘 해주시고 그 필기된 내용을 통해서 시험 직전에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공부를 종합하는 의미에서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본 강의는 다산 에듀에서 번개 배송 상품으로서 PDF와 강의로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험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 자기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목당 50문제를 수록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시면은 한 문제당 3문제, 그러면 과목당 150문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벡터에 대한 계산식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벡터에 대한 계산식으로 틀린 것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내적이 나오죠. 내적은 A 벡터 도트 B 벡터는 AB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는 1이다. 그 다음에 I 도트 J는 J 도트 K는 K 도트 I는 0이다라는 것이 내적이었죠. 그 다음에 외적이 있었습니다. 외적은 뭐다? A 크로스 B는 AB의 사인 세타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I 크로스 J는 K, J 크로스 K는 I, 그 다음에 K 크로스 I는 J가 되었고, 그 다음에 I 크로스 I는 J 크로스 J는 K 크로스 K는 0이었습니다. 반대로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되는 이런 내적과 외적에 대한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뭐냐? 틀린 것은인데 이거죠.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는 0이 아니고 1입니다. 1 해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I 도트 J는 J 도트 K는 K 도트 I는 0이 맞고요. 3번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A와 B의 내적은 AB의 코사인 세타도 맞고, 4번에 I 크로스 I는 J 크로스 J는 K 크로스 K는 0이다. 얘도 맞죠. 그래서 1번에는 틀린 것이 1번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해봅니다. 전개 2가 I의 3x제곱 플러스 J의 2xy제곱 플러스 K의 x제곱 yz입니다. yz에서 다이버전스 E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버전스 E인데 벡터의 다이버전스입니다. 발산을 얘기하죠. 이럴 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의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의 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의 z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발산을 했을 때 E는 당연히 벡터죠. 이럴 경우에 I, J, K가 없어야 됩니다. 발산했을 때 I, J, K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다이버전스 E와 헷갈리는 게 뭐예요? 그라디언트
만약에 그라디언트 E다라고 하면 얘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라디언트 E입니다. 얘는 어떻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고요. 이고 여기에 I가 붙습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E고 J가 붙어요. 라운드 Z분의 라운드 E고 K가 붙어요. 그러면 그라디언트는 결과가 벡터고 다이버전스는 뭐요? 스칼라입니다. 여기에는 I, J, K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라디언트냐 다이버전스냐 에서 따르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1을 합니다. 1을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이 X가 얼마요? I 부분이 2의 X고요. J 부분이 2의 Y고 K 부분이 2의 Z죠. 얼마? 3X 제곱.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X Y의 제곱.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X 제곱 Y Z가 됩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6X.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X Y. Z에 대해서 미분하면 X제곱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6X 플러스 4XY 플러스 X제곱 Y가 된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로테이션 뭐 이다 혹은 라블라 크로스 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IJK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얼마? 뭐 2의 X, 2의 Y, 2의 Z가 되고 이 결과도 반드시 벡터여야 한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발산과 기울기와 회전 우리가 그 벡터 문제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전력공학 파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선 지지점에 고저차가 없는 경간 300m. 우리가 고저차가 있으면 복잡해서 시험에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고저차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경간 300m의 송전선로가 있다. 이도를 8m로 유지할 경우에 지지점 간의 전선 길이는 얼마냐 합니다. 우리가 전선 길이와 이도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공식이 있죠. 먼저 이도 T는 8T분의 WS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때 T는 수평 장력이죠. 수평 장력이라고 해서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가 됩니다.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W는 우리가 전선의 중량입니다. 그 다음에 S가 경간이고요. D가 이도가 됩니다. 그럼 1번에서 묻고 있는 실제 전선의 길이는 경간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 8D의 제곱이 실제 전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죠. 경간이 300 플러스 3 곱하기 경간 300분의 8 곱하기 2도가 8입니다. 8의 제곱하면 300.6m가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거. 일단 전선의 평균 높이 H0라고 하면 평균 높이는 H-3분의 2D. 네. 평균 높이 뭐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 높이가 H면 평균 높이는 한 이 정도 되는 이 평균 높이가 H0입니다. H0를 구하는 공식은 H-3분의 2D.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전선의 중량이 있죠. 전선 중량은 온도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따뜻한 지역에서는 빙설 하중이 없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빙설 하중이 있죠. 그랬을 때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W는 WI 플러스 W0 플러스 WI의 제곱 플러스 WW의 제곱 이렇게 되죠. 온도가 낮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빙산 하중이 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W0는 뭐다? 전선 자체 하중. WI는 뭐다? 아이스, 빙산 하중이고요. WW는 풍압 하중입니다. 만약에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빙산 하중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하중이 뭐다? WW 뭐요? 풍압 하중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전선 하중을 구하는 공식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1번에서 우리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 공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빙산 하중이 없다라고 하면은 빼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는 이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은 우리가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론 정리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회로 이론 문제도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고 판단된 것들 위주로 수록을 했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AB 양단에 220V 전압을 인가 시 전류 I가 1A 흘렀다면 R의 저항은 몇 옴인가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모양 자체가 지금 델타 결선 모양입니다. 모양은 지금 델타 결선 모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세요. 우리가 단상과 삼상 구분은 가장 분명하게 갈리는 것은 단상은 선이 두 가닥이요. 우리 회로 이론에서 단상 3선식은 출제되지 않죠.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선이 세 가닥이 될 수도 있지만 세 가닥이지만 회로 이론에서는 단상 2선식 혹은 3선식, 3선, 4선식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외부로 나오는 선이 두 가닥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상이란 얘기예요. 삼상이 아니에요. 삼상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한 가닥 더 있어야 이렇게 해야 삼상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요 회를 우리가 등과 회로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R에 여기 흐른 전류가 I 암페어가 됩니다. I가 지금 1A고요. AB 양단은 220V 인가했습니다. 220V. 이렇게 했다면 전류가 I가 1A. 저항 R값은 얼마냐? 우리 이때 합성 저항은 얼마예요? 합성 저항은 여기 저항은 2R이죠. 2R이고 2R과 R이 병렬 연결입니다. 저항 R1, R2가 병렬 연결일 때 어떻게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니까 R2가 지금 얼마? 2R이죠. 얼마? R 플러스 2R분의 R 곱하기 2R 하면 3R분의 2R의 제곱 얼마? 3분의 2R이 됩니다. 합성 저항이 3분의 2R.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합성 저항은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인데 이 값이 얼마다? 합성 저항은 3분의 2R이고요. 전류는 1, 전압은 220이에요. 220. 따라서 R은 얼마가 된다? 220 곱하기 3분의 2가 넘어가면서 2분의 3 하면 335옴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선이 두 가닥이면 단상이다. 모양이 델타 결선이라고 해서 삼상이 아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에서의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출제되기 쉽죠. 우리가 뭐 기능사라면은 R1, R2 그냥 직렬, R1, R2 병렬해서 단순하게 출제되지만 뭐 기사나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약간 이렇게 한 번씩 꼬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조금 꼬아놓은 문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제어공학 하겠습니다. 제어공학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위주로 25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동 제어기의 기본적 구성에서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처음에 시작이 목표값입니다. 목표값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기준 입력 요소가 됩니다. 기준 입력 요소. 여기에서 우리가 동작 신호가 어디로 가느냐? 조절부 거쳐서 어디가? 조작부로 갑니다. 조절부와 조작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제어 요소라고. 제어 요소. 그래서 1번에는 답이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부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조작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뭐다? 조작량이에요. 조작량. 조작량이 어디로 간다? 제어 대상. 제어 대상. 그 다음 제어 대상에는 우리가 외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외란. 외부 입력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출력이 뭐냐면 제어량이요. 제어량. 근데 우리가 피드백 제어기에서는 뭐가 있다? 제어량에서 이렇게 검출을 하죠. 그래서 여기 검출부가 있습니다. 피드백 제어기에서는 이런 검출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 제어기의 기본 구성 이 표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고요. 자주 나오는 것이 뭐 제어 요소에 조절부와 조작부가 들어갔는데 포함되는데 조작량 그것도 잘 나오고요. 처음에 한 값이 목표 값이고 나중에 제어량입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검출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볼게요. 2번은 물체의 위치, 각도, 자세, 방향 등을 제어량으로 하고 목표값의 임의의 변화에 추종하는 것과 같이 구성된 제어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조금 더 활용해 볼게요. 목표값의 종류에 따라서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가 있습니다.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 그럼 정치 제어는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목표로 하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정치 제어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프로세스 그다음에 자동 조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 제어에 속하고요. 추치 제어에는 추종 제어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어 그 다음에 비율 제어 등이 포함됩니다. 추종 제어는 뭐가 있어? 우리가 군대에서 대공포, 레이더 이런 것들이 추종 제어에 속하고요. 프로그램 제어는 엘리베이터, 무인 열차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입니다. 비율 제어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다? 배터리 있죠. 배터리가 비율 제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표값의 종류에서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가 있고 정치 제어는 프로세스 자동 조정, 추치 제어는 추정 프로그램 비율 제어가 있으며 추종에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대공포 레이더가 대표적이고요. 프로그램엔 엘리베이터, 무인 열차 등이 포함됩니다.
비율 제어 배터리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어량에 따라서 전기설비 기술규정 및 한국 전기설비규정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문제들은 첫 번째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문제를 통해서 두 문제, 세 문제 이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수록을 했고요.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가 해설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은 시험을 앞두고 이 과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 많지는 않지만 이 문제들이 125문제 정도 되는데요. 이 문제가 뭐 300문제 넘어서 500문제까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접속 설비란 공용 전력 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원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 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접속 설비란 공용 전력 계통, 그러니까 뭐 한전 있죠. 한전에서부터 분산형 전원 설치자 전기 설비까지, 그러니까 한전 계통과 태양광, 그 다음에 뭐 풍력 이런 설비를 접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이르기까지 전로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기타 관련 설비입니다. 맞고요. 2번 1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다른 시설물이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 3m,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2차 접근 상태죠. 1차 접근 상태는 그 지지물이라면 그 지지물 자체의 높이만큼입니다. 3m 미만인 곳은 2차 접근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통 연계란 분산형 전원입니다. 여기 접속 설비에서 했지만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런 전력을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죠. 그것을 송전 사업자나 배전 사업자의 전력 계통에 접속하는 것을 개통 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전력 설비에 우리가 신재생 설비, 태양광, 풍력 등을 연결해서 운용하는 것을 개통 연계라고 합니다. 맞고요. 단독 운전이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한 분산형 전원만으로 운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력계통 일부가 전력계통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단독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지만 1번, 3번, 4번은 모두 맞고요. 여기 1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접근 상태는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가 있고, 1차 접근 상태랑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이라면 이것만큼을 우리가 1차 접근 상태, 즉 L1만큼을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L2 이것이 얼마? 3m입니다. 3m 미만인 곳을 2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